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인사이드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 경험을 마친 우리 대한민국의 전투기 F-50 파이팅 이글입니다. 자, FA-50 파이팅 이글. 네. 야,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예. F-50이 뭐 경공격기로 많이 불리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전투기예요. 공중전도 하고 지상전도 하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혹은 경공격기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국산 항공기 가운데 처음으로 실전에서 활약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 어떤 기록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네. 필리핀에서 이제 실전에서 투입돼가지고 게임 체인저라는 별칭까지 받았어요. 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게임 체인저 되게 좋아해. 근데 요 게임 체인저 얘기는 네네. 필리핀 군 관계자가 직접 얘기해요. 당시에 이제 좀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네네네. 그때 하여튼 대단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근데 이 FA-50이 예. T-50을 기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T-50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초음속 뭐 훈련기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요거를 기반으로 2010년 5월 4일에 개조 개발 통해서 FA-50이 만들어지고 네. 첫 비행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T-50 구동 훈련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형이 이제 고동 훈련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TA-50 전술 입문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전술 입문기가 뭐냐면은 네. T-50은 사실 이제 훈련기다 보니까 무장 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종사들이 처음 비행을 하는데 네. 첫 비행은 아니고 이제 초음속 비행 혹은 이제 전투기를 타기 전에 전투기에 적용을 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과정에 쓰는 거고 TA-50 같은 경우에는 무장을 장착을 합니다. 레이더도 달려있고. 그래서 TA-50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F-20에 달렸던 네네. APG-67 레이더가 달려있어요. 그래요? 거기 이제 뭐 폭탄도 달고 뭐 이런 네. 무장도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네네. 이제 전투기를 내가 탔을 때 무장을 이렇게 운용한다는 걸 일종의 경험해보는 그런 이제 전술 입문기로 TA-50이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T-50B가 있어요. 그건 또 뭡니까? 그게 바로 여기. 블랙 이글스가 사용하는 공중 고객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그걸 특수 기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이제 그 공중 고개를 소모하게끔 연막 발생 장치가 달려 있어요. T-50B에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시지만 하얀 연막 뿌리고 막 이러잖아요. 색깔별로 막 하기도 하고. 그게 사실 이제 물이나 그다음에 도료, 그다음에 기름 성분, 휘발성 성분을 넣어서 그렇게 재현을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엔진 부분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엔진 그 열로 인해서 물을 뿌리면 수증기 발생하면서 하얀 게 나오고 그렇죠. 염료나 뭐 특수 그런 재료를 넣으면은 색깔을 낼 수 있는. 이건 완전 쇼잉용이네요. 그래서 그게 T-50B는 이제 공중 고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블레이글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맞네. T-50 시리즈가. 그리고 이제 T-50이 이제 동남아시아 중동 뭐 국가 이제 한 4개국 수출됐고. 그래요? 세계 고등훈련기 및 경공격기 시장에서 나름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좀 뭐하고 스테디셀러 정도는 돼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공군 포함해서 향후 이제 또 사는 나라가 몇 나라 있거든요. 네. 다 포함하면 한 240여 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꽤 많이 그러면 이제 240여 대면은 지난번에 라팔도 얘기했잖아요. 200대. 걔도 한 200 몇 대 되거든요. 네. 그 정도면 되는 거야, 양이 우리가. 근데 근데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300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올해는 사실 이제 계약 소식이 없는데 내년에는 요것도 사실 엠바고 상황이라 어느 나라가 엠바고입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몇 나라가 지금 내년에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 재밌습니까? 태국 재밌는 일이 있어. 뭐냐면은 사실 요것도 사실 이제 언론에 안 나온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아, 저는 이 시간만 기다려집니다. 요거 기사예요.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태국이 T50TH라고 태국 버전 T50을 샀어요. 몇 년 전에.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펜 전투기도 구매를 했는데 최근에 2대를 더 T50을 샀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태국 공군이 그리펜을 사실 더 살려고 그랬었어. 그리펜을? 그리펜 전투기 더 살려고 그랬어. 근데 그게 T50을 간 거야, 그 돈이. 그래서 T50을 더 샀어. 그래서 그리펜을 T50이 이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추가 수출 대수는 많진 않지만 2대를 이제 더 샀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300여 대 이상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군군이 이제 TX 사업해가지고 보잉에 이제 T7을 결정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또 어떤 문제입니까? 무슨 윙락이라는 하여튼 기체 자체에 좀 문제도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 T7 같은 경우에는 무장 장착을 하려면은 개조 개발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미군군이 지금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 치면은 TA-50 전술 입문기를 같은 거를 도입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어떻게 교육을 해왔냐면은 미군군은 네네. 그 F5 전투기의 기본이 되는 그 훈련기가 있어요. 네. T-38이라고. 네네네. 요걸로 조정 훈련을 하고 기종 전환하면서 무장 운용 것도 같이 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F-16으로 가서 그 기종 전환하면서 이제 무장 훈련까지 하다 보면 네.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전투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왜냐면 지금 미국군도 문제가 전투기 대수가 지금 노후 전투기도 많고 네. 점점 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있는 전투기를 그래도 전투에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일종의 이제 그런 전순 입문기를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로키드사가 우리가 띄워주겠다 그래서 네네네. 그 전투기 그 기종 이름은 또 달라. 그래서 지금 TF50으로 지금 명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지난번 우리가 TX 사업에서 T50A가 그 보잉사하고 붙었는데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번에 만약에 된다라 그러면은 또 T50이 그만큼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FA50은 예. 어떤 전투기를 대체하려고 지금 만들어낸 겁니까? F50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가 지난번에 F20 했을 때 언급했던 F5. EF 모델들을 일부 이제 대체하려고 네. 만들어졌는데 네네. 사실 F5 일부를 대체하고 많은 수량이 대체하는 거는 KF-21 보라매. 걔가 이제 다 대체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TA-50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장 운용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걸 좀 더 발전시킨 거예요. F-50. 근데 이제 레이더가 바뀌어. 레이더가 이제 이스라엘제 레이더로 이제 바뀌게 되고 네네네. 무장 능력도 더 이제 추가가 됩니다. 얘가 근데 예. 최초의 국산 디지털 전투기인데 예. 그럼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링크 16이라는 데이터 링크를 이제 장착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전투기의 뭐 인터넷 비슷한 거예요. 무선 인터넷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게 저기 무선으로 하더라도 예. 음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근데 전투 중에 그거 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없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그 텔레파시를 보내야 돼요. 이제 전장 상황을 예. 보내주는 거예요. 자료화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전술 데이터 링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쓰는 이제 링크 16을 공군이 운용 중인 F-15K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기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항공기 이 조종의 핵심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 뭐 이런 조종 계통도 다 디지털 됩니다. 야, 그러면 그만큼 이 생존성이나 네. 공격력이 굉장히 향상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FA50을 하면서 네. KF-21 보라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디딤돌 역할을 해준 거죠. 멋지네. 근데 얘도 스마트 폭탄도 운영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TA-50은 사실 매버릭까지는 운용을 했는데, 이제 이 FA-50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우리 공군 입장에 봤을 때는 A10 같은, A10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접 항공 지원 뭐 이런 거를 네네. 전담을 하기 때문에
풍포이 같은 역할이라. 네, 그래서 링크 16도 달렸고 이제 이스라엘제 ELM 2032 레이더를 장착합니다. 이게 뭐 어떤 기능이냐면은 네네네. 뭐 공중 기상할 거 없이 이제 다기능 역할도 하고, 근데 A사 레이더는 아니에요. 그냥 기계식 레이더인데 공대 작전할 때 장점이 뭐냐면 네네. 이 합성 개구 레이더 모드가 있어요. 이 합성 개구 레이더가 뭐냐면은 네네네. 지상을 일종의 사진을 찍는 것처럼 레이더가 딱 찍어내요. 아, 싹 훑어. 싹 찍어서 그 예를 들어 공격할 지점에 대략 지형의 모습을 조종사가 볼 수가 있어요. 좋네. 네, 그거를 이제 그 기능이 있는 게 좀 핵심이고, 이 밖에 이제 뭐 적의 지대공 미사일 유협이라던가 이런 데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생존 장비들, 뭐 체프 플레이어, 그다음에 뭐 감지 장비 이런 거 달려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대공 전투기 요격할 수 있는 이제 에임9? 에임9, 뭐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장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폭탄 2개를 장착합니다. 뭘 합니까? 하나는 이제 제이담, 제이담.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SFW라는 그 무기가 있어요. 폭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제 센서 퓨즈드 웨폰이라는 건데, 네. 이 폭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스마트 자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 뿌리면 자기가 그 전차나 장갑차를 찾아가지고 오. 폭발하면서 그 장갑을 뚫고 들어가서 파괴시켜버려요. 대박. 근데 이제 기존에 또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클러스터 폭탄 이런 네네네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불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이 자탄을 사용하는 뭐 폭탄이라든지 포탄을 이제 좀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여론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 SFW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못 찾는다. 그럼 스스로 폭파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탄으로 인한 부수적인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 만약에 F-50을 달고 뭐 그런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북한이 막 탱크 몰고 내려온다. F-50을 달고 날아가서 떨구면 그냥 와. 박살 나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네. 이라크 전 때 실제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필리핀 네. 어떤 전투에서 활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전투입니까? 그 필리핀이 2014년에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네. 그걸 G2G라고 합니다. 거버먼트 투 거버먼트 이런 방식으로 이제 12대의 FA-50을 구매를 해요. 네. 그래서 필리핀 공군의 FA-50은 뒤에 필리핀의 PH를 붙여서 FA-50 PH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래서 이 12대가 네. 이 필리핀 공군의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밖에 없는 이 제5 전투 비행단 제7 전술 전투기 비행대대에 배치가 됩니다. 이 비행대대의 별칭이 불독이에요. 불독. 불독 비행대대. 물독. 네. 얘는 물독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럴 일이 있을까 했는데 네. 그때 또 마침 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예. 이 IS 추종 세력들이 걔네들 필리핀에 좀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막 전투가 크게 벌어졌어. 그래요? 그게 마라위 전투예요. 마라위 전투. 네. 그래서 이제 2017년 5월부터 네. 하여튼 그 2017년 하반까지 이 마라위에서 정말 필리핀 군이 총동원돼서 진짜 전투네. 진압작전을 했어요. 근데 요것도 사실 제가 요번에 여기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입니까? 국내 언론에도 이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이 순간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전에 이제 마라위 전투 전에 네네. 2017년 1월 26일에 네. FA-50 PH가 처음으로 네. 이 테러리스트 본거지 폭격하는 동원이 돼요. 처음으로. 네, 그래서 폭격을 야간에 폭격을 한번 하고 마라위 전투 때는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네. 이 FA-50 PH가 156회를 성공적으로 출격을 해서 네네. 그 마크 82 폭탄이 있어요. 500파운드짜리. 요거를 624발 투하합니다. 야,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PD님께도 아마 그 영상도 국내에서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네네네. 좋습니다. 거기 보면은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라위가 이제 그 시내였거든요. 네네. 시가전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FA-50 PH가 출격을 해서 이 마크 82로 건물을 다 뽀개버립니다. 근데 이제 요때마다 원래 FA-50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스마트 폭탄도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필리핀이 돈이 없잖아. 그래서 FA-50PH는 당시에는 스마트 폭탄 운영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네. 그 다른 또 약간 훈련기 겸 경공격기가 하나 있어요. 필리핀 공군. 아, 그래요? S211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탈리아제. 네네네. 근데 걔에서 뭐 레이저 유도 폭탄을 몇 발을 이제 운용했던 건 나오는데 왜냐면 이제 FA-50이 지금 레이저 유도 폭탄 이게 운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 네네. 뭐 제이담 이제 써야 되는데 필리핀 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마크 82 위주로 600여 발을 이제 막 떨군 거죠. 이야. 그래서 필리핀 당시에 이제 전투에 네. 참여했던 네. 필리핀 육군 지휘관이 정말 그 얘기를 해요. FA-50PH가 게임 체인지였다. 그래서 나왔구나, 그 말이.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게 이 전투 상황에서 전투기들이 폭탄을 떨구지 않더라도 공중에서 계속 이렇게 비행만 하더라도 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죠. 공포심을 갖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비연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이게 심리전 성격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가서 한 바퀴 돌아주는 것만 해도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말라이 전투는 사실 이제 폭탄만 투하했는데 작년에 이제 드디어 매버리 공대지 미사일 최초 실사격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우리는 그 전에 다 했는데 왜냐면 FA-50 할 때 이제 개발할 때 네네. 공군이 공군이 이거 운용하는 거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네. 해상에서 우리 실사격을 했는데 작년에 필리핀 공군의 FA-50PH가 요거를 했어요. 성공했어요. 실사격 성공. 그래요? 해상에서 하는 거. 예. 자, 그런데 FA-50이 계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한다고요? 마라이 네. 전투 전에 네네. 2017년 1월 26일에 네. FA-50PH가 처음으로 네. 이 테러리스트 본거지 폭격탄이 동원이 돼요. 마라위 전투 때는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네. 이 FA-50PH가 156회를 성공적으로 추격을 해서 네네. 그 마크 82 폭탄이 있어요. 500파운드짜리. 어. 요거를 624발 투하.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 FA-50이 예. 계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도 이제 써보니까 괜찮은 거야. 괜찮을 거야.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국가들도 좀 이런 성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그런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가성비가 갑이라는 얘기죠. 나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F-16을 사기 좀 애매모호한 나라들, 경제적으로 좀 딸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좀 사실 좀 많이 살려고 하거든요. 그럼 뭐가 성능 개량이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진행이 된 거는 네네. 우리가 이제 F-15K 때도 얘기했지만 이 스나이퍼 포드 예, 요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장착하고 뭐 이런 실험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통합도 끝났어 사실상.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향후에 아마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 뭐 이런 거라든가 쓸 때 사용하려고 그러고 또 이게 또 스나이퍼 포드가 공중전에서도 괜찮아요. 공중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적기 뭐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다른 이 포드들보다 뭐 예를 들어서 1세대 야간 표적 식별 장비와 비교해 보면은 2배 이상의 거리에서 좀 높은 해상도로 이 표적을 획득하고 식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뭐 레이저 유도 폭탄이라든가 뭐 지금 제이담이라든가 이런 거 운용할 때 쓰면은 좋고 또 요게 또 정찰 기능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정찰 기능가 있어서 그런 거에 괜찮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단 우리가 이제 F-50 비행기가 작다 보니까 항속 거리가 좀 네, 짧은 그걸 수밖에 좀 없어요. 늘리기 위해서 네. 지금 사실 이제 150갤런짜리 써요. 근데 이걸 이제 300갤런으로 탱크를? 네, 탱크를 외부에 장착하는 예. 그걸 이제 300갤런 정도 이제 늘리려고 그러고 공대공 무장도 좀 새롭게 달려고 그러죠. 어떤 무기를?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장착되는 사인드 와인더가 네네. 약간 구형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F5 전투에 사용되는 뭐 AIM-9P형 뭐 이런 거 달거든요. 뭐 F-16에 달리는 M이나 L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KF-17 보라매가 독일 딜사의 IR-IST라는 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용하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제 적외선 추적 방식인데
지난번 F-15K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AM9X 이렇게 돌려서 딱 누르면 된다고. 그냥 보면 된다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얘도. 이야, 진짜? 네, 그래서 요걸로 아마 향후에는 이제 달려고 하죠. 오. 그럼 이제 공중정 능력이 확 좋아지는 거죠. 네. 이야, 엄청나지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아, 처음입니까? 네, 그 지금 말레이시아도 지금 이제 그 새롭게 예.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를 도입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T-50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지금 경쟁 중이에요, 지금. 근데 말레이시아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T50? T50입니까? FA50입니까? 아마 거의 FA50 버전이 되지 않을까. 이게 버전. 나라마다 그게 좀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우리가 T50이라고 팔았는데 막상 그 나라들은 네. 경공격기를 운영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름이 뭐 T50이 될지 아니면 FA50 말레이시아 버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네네. 이 말레이시아 공군이 좀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꼭 있죠. 네, 그러니까 얘네는 뭡니까? 나라마다 이제 뭐 좀 차이가 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좀 A사 레이더를 달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그 레이시온이라는 회사가 그런 좀 작은 형태, 우리 뭐 T-50이나 F-50에 장착할 수 있는 네. 그런 작은 A사 레이더를 이제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 어. 요걸 조금 이제 그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말레이시아 수출해서 좀 수출용으로? 네, 적용하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공군도 좀 새로운 훈련기 찾는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거기도 그거를 좀 넣으려고 해요, 지금. 그럼 이제 향후에 만약에 우리가 뭐 F-50 뭐 업그레이드를 더 한다. 네네. 그럼 이제 그런 레이더도 적용할 수도 있는 야, 거죠. 근데 미국도 우리나라에 FA50을 살려고 한다고요? 가능성이 좀 높아요. 걔네가 그럴 필요, 그 이유가 있어. K9 자주랑 비슷해요. 아, 또 만들려면 또 만들려면 개발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뭐 F-50이 그야말로 무슨 전략 무기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미국이야 뭐 F-22도 있고 F-35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껌값이겠죠? 그냥 차라리 요거 그냥 가져와서 만들고 활용하고. 일단 검증됐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싸게 하자라는 주의가 요즘 좀 선진국들이 강해요, 그런 게. 아유, 그렇구나. 네. 자, 그런데 이 FA50의 성능 개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중공지와 관련해서는 3파전 양상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지금 F-50에 또 적용하려는 게 뭐냐면은, 네. F-50이 지금 그 레이저 유도 폭탄 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나이퍼 포드를 달면 네네. 레이저 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러고, 아, 그래요? 또 한 가지는 F-50에다가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줄여서 중공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줄여서 중공지라고 중공지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작년 3월에 선행 연구가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네네. F-50에 장착이 가능한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뭐가 있냐? 어. 크게 이제 3개가 지금 그 대상이 되고 있어요. 뭡니까? 근데 이제 이 F-50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00파운드 이상 되는 무장을 장착할 수가 없어요. 2,000파운드라면 1톤이 좀 안 되는 거죠? 네, 그 900 몇 킬로그램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크고 무거운 미사일을 못 달아. 비행기 자체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작기도 하고, 네, 이 무장 장착점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날개 밑에.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한계가 있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아덱스 때 좀 이게 들고 나왔었는데,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잘 못 봤는데,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만든 그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이 있어요. 오, 그게 그래요? 이제 JSM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요거는 이제 JSM은 왜 만들었냐? 네. F-35A의 내부 무장창이, 이게 F-35A 내부 무장창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서 장착 운용 가능한 그런 미사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 무게도 좀 작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화 방산, 네네. 그 방산 그 계열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 터키의 쏨 B2라는 미사일인데, 쏨 B2. 네, 이게 F-35A 내부 무장창에 얘도 들어가요. 얘도 되게 작고 컴팩트한 모델인데, 네. 그래서 한화 방산이 이 네. 터키의 쏨 B2를 들여다가 요걸 한국화하겠다. 아, 진짜? 네. 그래서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인 네. KASM 요걸 지금 들이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로는 F-15K 왜 타우러스 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우러스는 이제 그 타우러스 350K
요거를 줄여서 네. 타우러스 350K2를 만들어서 주겠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3파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 줄여가지고. 네, 다 줄여야 돼. 왜냐면 F50이 뭐 2,000파운드 미만만 달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근데 사실 요 세 가지 미사일 가운데 현재 실물이 있는 거는 저기 지금 노르웨이 콩스버거사가 만든 JSM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게 아마 향후에 그 이제 F50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성능 개량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국방과학연수 막 미사일 시험할 때, 네네네네. 그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국가연이 만든. 예. 근데 국가연도 이제 관심이 있는 거야. 왜냐면 그거 줄이면 되거든. 줄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힘든 작업이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향후에 해외 구매로 할지, 네. 아니면 국내 개발할지, 그게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국내 개발로 한다 그러면 네. 국가연이 만든 이 장공지를 줄여서 중공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네. 4파전이래 가속이 있어요. 네. 4파전. 네. 근데 이제 타우러스사 같은 경우에는 네. 공동 개발하자 뭐 이런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게 큰 거를 이렇게 줄인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논란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렇게 성능 개량 진행되면 네. F50이 거의 뭐 F16급에 육박하는 성능으로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만약에 향후에 또 뭐 A사 레이더를 네. 뭐 그게 뭐 KF-21 A사 레이더 우리가 개발하고 있으니까 요걸 조금 줄여서 뭐 F-60에 장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해외 A사 레이더 갖다 달아도 되고 뭐 그렇게 된다라면은 F-16급으로 이제 좀 성능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이 KF-21에 이어 이 국산 중공지 이 개발될 것 같아요. 국내 이제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국내 개발을 선호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또 개발하면 또 시간 들어가고 뭐 돈도 들어가고 뭐 이런 이제 전력화 시점에 대한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아마 이제 뭐 연구 용역 통해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굉장히 전력화 시기가 빨라요. 그럼 이제 해외 구매로 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FA5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F50 같은 경우에는 뭐 필리핀에서 그만큼 이제 실전에서 성능도 검증됐고, F50이 오히려 지금 사실 T50이 고등훈련기 용도보다는 경공격기,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투기, 이제 이런 좀 개발도상국들의 그런 용도로 오히려 수출이 더 잘 돼요 지금. 그래서 향후에 F50도 제가 뭐 어느 나라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내년에는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해외에서 좀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산 항공기 FA50도 좀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합니다. 네, 실전 경험을 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전투기 FA50. 이 이름이 또 파이팅 이글이니까. 근데 사실 이름은 좀 안 어울려. 싸우는 독수리. 크기가 작은데 왜 독수리야?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름이. 그럼 뭐 매라고 해야 되나? 그럼 사실. 지금 KF-11이 보라매잖아요. 차라리 얘를 보라매 붙이는 게 나을 뻔했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KF-11이 더 크니까. 훨씬 크니까. 파이팅 이걸 해도 뭐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모르겠어요. 우리 군은 장명은 왜 그런지도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FA50 파이팅 이글, 파이팅 이글 작게 하늘로 그냥 항공으로 날아오는 대한민국의 파이팅 해야 됩니다. 전투기로. 자, 여기까지 FA50에 대해서 김대영 군사평론가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되는 자랑스러운 경공격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또 드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